손흥민이 오랜 침묵을 깨고 웨스트브롬과의 경기에서 13호 골을 넣으면서 팀을 연패 수렁에서 건지는데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경기 후 킹 오브 더 매치에서도 손흥민이 80%의 득표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벌써 7번째 선정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중요한 골을 넣었지만 케인의 복귀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케인이 골 욕심을 낼수록 손흥민에게 타격이 가기 때문에 마냥 케인의 활약을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게 현실적이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얼마나 무리한 출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돌아와서 모두 해피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이었던 토트넘을 구한 첫 골을 케인이 넣었으니까요. 네. 케인은 경기 전날 트레이닝을 하면서 무리뉴 감독에게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출전시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중요한 에버턴과 맨시티와의 경기 일정을 앞두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 경기에 대한 승리도 기쁘지만 가장 큰 기쁨은 선수들의 헌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보여주는 노력과 투지 그리고 모두에게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과 좋지 않은 결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승리를 원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바람이 마음에 들었다. 이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이다. 전반전에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 하프타임에 우리는 자신 있었고 긍정적이었다. 나는 선수들에게 1분 동안 이야기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시즌이 끝날 때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순위 경쟁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과거 무명시대라고 볼 수 있는 FC 포르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선수들의 실력보다 팀에 대한 헌신과 희생, 그런 마인드를 더 높게 생각하며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선수들의 조합으로 역사를 만들어냈죠. 무리뉴 감독이 케인과 손흥민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두 선수의 마인드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오랜만에 경기 후 인터뷰를 했는데 무리뉴 감독 토트넘이 역시 흡족할 만한 그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팀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달릴 것이다. 200m를 뛰어야 한다 해도 나는 좋다. 루카스와 동료들이 역습을 해서 좋은 패스를 줘서 잘 해낸 것이다. 또한 13호 골을 넣으면서 개인 리그 최다 득점인 14득점을 경신할 수 있다는 기자 말에도 팀의 헌신과 제게 보내준 노력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면서 팀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런 선수를 누가 안 좋아할 수 있을까요? 네. 모우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손흥민이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모우라의 50m 질주에서 나온 어시스트에 대한 극찬과 그보다 더 많은 거리를 질주하고 볼을 받아 골을 넣은 퍼포먼스를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미쳤다. 그걸 따라왔다. 엄청난 스프린트였다. 내가 손흥민을 봤을 땐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난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까지 기다렸다. 손흥민의 이번 골은 골 자체에서는 엄청난 골은 아닐 수 있으나 골을 넣는 과정에서 보면 엄청난 퍼포먼스였습니다. 후반 57분 웨스트브롬의 공격이 맥이 끊기면서 수비 진영에서 케인이 볼을 받게 되었는데 케인이 가슴으로 다이렉트로 모우라에게 연결하더니 모우라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손흥민의 푸스카스 수상의 골을 빙의하듯 한 질주였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브롬의 수비가 모우라를 둘러싼 순간 모우라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분명 아무도 없어야 했던 자리에 손흥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우라는 그렇게 말한 거죠. 손흥민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네. 손흥민에게 단독 찬스가 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골의 확률이 높지 않은 상황, 앞으로 30분 이상을 더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체력을 비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팀을 위해 무조건 뛰고 봤던 것입니다. 모우라에게 찬스가 났을 때는 이미 라멜라가 있었습니다. 라멜라도 모우라를 쫓아는 갔죠. 그런데 위치 선정에 오히려 모우라와 겹치면서 모우라를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라멜라 까는 건 아니고요. 오늘 라멜라 매우 잘해줬습니다. 그래도 라멜라도 같이 있어서 교란 작전이 통하게 된 거죠. 솔직히 경기 중에 시청했을 때는 손흥민의 골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케인이 넣은 다음 손흥민이 넣으니까 괜히 아쉽기도 했습니다. 조금. 그런데 경기 분석으로 다시 한번 시청하니 손흥민의 활약은 엄청났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케인에게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했고 손흥민은 두 번째로 높은 7점을 주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고 토트넘은 다시 이기는 법을 찾았다면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높은 평점을 주진 않았지만 손흥민은 골을 터뜨릴 때까지 매우 조용했다. 이번 골로 자신감을 되찾아 2020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돌아온 케인의 활약을 더욱 주목하면서 가장 높은 평점과 MOM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주목이 되는 부분은 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파울을 당할 때 주심의 판정이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 30분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흥민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수비수들을 개인기로 제끼며 찬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파울을 당하며 손흥민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기 상황에서는 그냥 일어날 수 있다 생각됐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손흥민이 마치 레슬링 기술로 당하듯 머리를 가격당하여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파울을 당했는데 역습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을 넣을 때처럼 전력 질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프라인 근처에서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끌어당기며 손흥민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휘슬을 불기는 했는데 그 휘슬이 손흥민이 넘어져서 휘슬을 분 것이 아니라 오리의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경고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이 당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참지 못하고 주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파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첼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경합 과정에서 넘어지다가 리디거의 가슴 쪽을 향해 다리를 쭉 뻗어 가격했고 보복성 행위가 인정돼 레드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경고를 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손흥민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행위에서는 심지어 아예 옐로카드조차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맨유의 맥과이어가 첼시 바추아이와의 경합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사타구니 V를 발로 가격했으나 주심과 VAR 모두 신체 접촉이 없다고 판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심한 파울을 당해도 상대에게 옐로카드조차 주어지지 않고 자신이 파울을 하는 것은 과한 판정이 나오게 되니 어쩌면 손흥민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첼시전 퇴장을 다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선 후반 22분 스노드그라스가 데이비스에게 보복성 발길질을 했는데도 에투엘 주심은 옐로카드를 주는데 그치면서 팬들이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은 스노드글라스와의 똑같은 행동으로 퇴장을 당했다,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에서 변수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지만 유독 손흥민에게 불리한 판정이라고 느끼는 건 기분 탓일까요? 자, 어쨌든 토트넘은 이제 연패에서 벗어나면서 FA컵 16강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반기 리그 개막전에서 뼈아픈 0대1 패배 아픔을 줬던 에버턴인데요. 에버턴의 전력이 약화되기도 했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꼭 복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FA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은 이날 승리할 때 리버풀이 맨시티에게 초토화당하면서 승점 차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4위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16경기, 48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말이 결코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다음 리그 경기 맨시티를 꼭 이겨야 하는데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2패 중 1패를 토트넘이 만들어줬다는 것을요. 아무쪼록 토트넘이 팀 정비를 잘하고 더블 스쿼드도 잘 활용해서 한 주 동안 임팩트 있는 결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손흥민 파이팅!